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사화는 어떻게 했는지 언론인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기사화를 시키실 때 어떤 걸 중점으로 보냐,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를 구하자라는 첫 영상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피해자를 구하자라는 채널에는 어떤 영상들이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마비됐던 다리는 괜찮으신지, 후유증은 없으신지. 다리를 맞은 게 아니라 머리를 맞음으로써 이게 다리가 마비가 온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뭔가 구두를 신는다거나 슬리퍼를 신는다거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운동화를 신고 다녀야 되고 계속 두통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제가 얘기하는 스타일이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는 어디가 힘든지를 얘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내색을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행히 지금은 20이 끝나고 30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방대한 양의 사건 관련 자료를 직접 다 모으신 건지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다 모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1심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 저는 기록 열람이 거부를 당했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썼던 게 민사사건 소장을 접수를 해서 이 민사사건의 손해배상에서 필요한 것이 이 재판 기록이다 라고 해서 이 기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진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없고 가해자의 주장이 계속 허위 진술이 있었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이 증거들에 대해서 수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거의 한 1심이 지나고 나서 이 자료들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긴 싸움을 많은 이들과 겪었는데 어떤 심정으로 이거를 알리려고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상고 신청을 했는데 현재 심정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프로파일러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정말 평범하지 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의 생각을 보다 보니까 나는 이제 도저히 평범한 생각을 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수많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제 교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출소를 했을 때 더 많은 약자들이 당하면 어떡할까라는 노심초사의 언론화를 결심했던 것 같고요. 지금 가해자가 상고를 했는데 여전히 변한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무심합니다. 여전하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사화는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1년을 그냥 갈아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인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기사화를 시키실 때 어떤 걸 중점으로 보냐, 증거를 보시냐, 아니면 어떤 감정을 보시냐, 어떤 거를 보시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건 시사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보다는 이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지? 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 여친도 처벌받았다고 들었는데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는지 공론화되자 태세가 바뀐 건 아닌지 궁금해요. 전 여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지인이 되기도 했고 사실 이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고 사건 초기에 도망을 갈 때 가해자가 내가 지금 남자들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꽤나 조금 크게 상해를 입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 피해 다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망을 다녔던 거고 재판이 있고 나서 한 2달 뒤에 늦게 연락을 했었고
전혀 언론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굉장히 만났을 때도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서 뭔가 그 반성에서 8년이 감형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도주를 도와준 여자친구는 나한테 실제로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미안해하고 이렇게 사죄를 하는데, 왜 직접적으로 나에게 마비를 오게 하고 뇌에 구멍을 뚫리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과의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 반성문에서 그런 글들을 봤을 때는 아, 정말 이 사람은 반성을 하고 있지 않구나를 확신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해자랑 대면으로 만나서 욕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실 그런 상상도 해보긴 했어요. 구치소를 가서 도대체 왜 나한테 그랬어? 왜 그랬어? 하필 왜 나였어?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딱히 답변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3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사실 3심 같은 경우에도 기각이 될 수도 있고 형량이 줄 수도 있고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나온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번 연도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년형이 이대로 집행된다 하면 보복당하지 않을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뭔가 양방향 스마트워치라던가 피해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거에 맞는 제도들이 조금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딜리버리 역할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은 아직 추후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말고도 지금 현재의 보복 범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시급히 다뤄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크고 많은 일들을 겪어내셨는데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셨던 부분과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데 큰 몫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던 거,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뭔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갈 때 계속 병원을 찾았던 거.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왜 저는 다른 피해자분들보다 잘 견디는 것 같죠?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대요.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사실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기를 그래도 다른 피해자분들보다 굉장히 꾸준하게 치료를 받았고 뭔가 사태가 심각해지거나 이럴 때도 방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던 게 굉장히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잊어야 된다. 그냥 잊고 새 삶을 시작하자. 그리고 뭔가 그런 약물 치료에 대해서 정신과에 그런 약물들이 별로 안 좋다던데, 부작용이 엄청 심하다던데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너무 듣는 게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지인들을 만나면 항상 괜찮냐는 질문을 듣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괜찮지 않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들었고, 나는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회복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많은 분들이 뭔가 피해자답지 않다, 보통의 피해자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할 때도 도대체 피해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저는 어떤 피해자의 상이 아니거든요. 모든 피해자들이 다 다르고 피해자가 어떤 모습일 리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그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일단 이건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검찰에 가면 범죄 피해자 지원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상해 구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하려고 하고 어떤 과정에서 이제 공탁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떤 가해자의 합의금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어도 검찰 측의 이런 피의자 지원금을 통해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저는 MBTI는